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2,5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코스닥은 알테오젠을 비롯한 또 펩트론, 뭐 보로노이, 뭐 이런 종목들 대형 바이오들의 큰 하락이 이어지면서 빠졌습니다. 근데 다른 뭐 2차 전지라든가 다른 업종들은 또 대체로 좋아서 낙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15% 넘게 이제 하락을 하는 등 지금 바이오 쪽에 투심이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러다가 여기서 뭐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기서 더 추가로 하락을 하고 했을 때 혹시 개인 투자자들이 비투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끔찍합니다. 이제 뭐 어마어마한 그 뭐 재앙으로 진짜 이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뭐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종일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외부에 이제 실린 기사들 또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계속 전해 드렸는데 왜 빠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놓고 그냥 오늘만 놓고 보면 어제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같으면 사실 외국인도 샀고요. 또 금융 투자도 샀고요. 연기금도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그러니까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기관이 팔았는데 기관 중에서 투신 그러니까 개인들 펀드 자금과 사모펀드, 보험 뭐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급만 놓고 보면 내일 반등이 바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시간외에서도 또 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동시호가에서도 아까 3천 원을 뺐고 시간외에서도 지금 좀 빠졌죠. 한 2%대 빠졌죠. 그래서 지금 내일 오전에 아마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오전에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행스러운 건 주말이 있다는 거. 주말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 뭐 다양한 소식들이나 이제 해명이나 아니면은 뭐 설명 같은 게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아마 기사도 좀 나올 거고 그런 상황이라 오늘 같으면은 어제 오늘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알테오젠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머크가 할로자임에 오히려 이제 특허 무효 소송을 뭐 냈다는 둥.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오늘 이제 유진 투자에서 이제 알테오젠 IR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질문이 뭐 당연히 나왔겠죠. 근데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알테오 5개 제약사를 했는데 오늘 알테오젠은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알테오젠 관련된 소식들이 이제 기사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흘러나왔는데 알테오젠은 오늘 설명을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뭐 그럴 가능성은 뭐 0.1%도 안 될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특허 때문에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그건 머크가 해야 된다. 알테오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설명도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왜 이 하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악재 뭐 재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급이 꼬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도 매도 쟤도 매도 일단 매도를 하고 보자. 일단은 좀 불안하니까 현금을 확보해 놓고 보자. 그리고 또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동안 많이 빠졌던 다른 업종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또 미국에서 반도체 좋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좀 돌려보자라는 뭐 그런 심리가 계속 매도를
부추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빠지고 투매를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계속 현금을 확보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15%씩 빠지는 이런 날에는 뭐 어떻게든지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오늘도 28만 원대 이제 어제 29만 원대라고 그 바닥을 29만 원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28만 원대까지 더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줄였다가 28만 원대에서 다시 또 왕창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이제 그 평단가를 한 28만 원대 정도로 맞춰놓고 그리고는 내일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후반부에 많이 이제 올라서 20 거의 30만 원 위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밀린 상황인데 어제하고 좀 흐름 비슷했지만 오늘 어쨌든 그 오후장 막판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한 그 경계,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고 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가 나오진 않았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오늘 빠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펩트론까지 오늘 주가가 이제 뭐 하한가 터치하고 결국 25% 하락을 했는데 하한가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한가가 풀릴 때 오늘 오후에 알테오젠, 리가캠,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제 비슷한 시각에 같이 움직였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 그래서 그때 펩트론을 조금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5% 결과적으로 하락했지만 29%, 28%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4%대 정도 수익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펩트론도 시간에가 빠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또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계속 버틴다면 거의 30몇 퍼센트, 40% 정도의 하락을 하는 동안에 한 30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이 동안에 이걸 다 두드려 맞았다. 그냥 가만히 그냥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회복하려면 40%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60%, 50%씩 올라야 되죠. 그냥 이걸 다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면 오늘도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뭐 10%든 20%든 비중을 좀 덜어놓고 또 계속 빠지면 계속 파는 거죠. 비중을 줄여서 내가 떨어질 때 그 하락할 때 그 리스크와 그다음에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 부근에서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분봉을 보고 있다 보면 갑자기 급락을 해요. 분봉상으로 장대 음봉을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1분봉 같은 걸 켜놓고 보면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답니다. 그럼 그때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반등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아래 꼬리를 뭐 어떤 특정 자리 부근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다든가 아니면 뭐 전환을 하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든가 했을 때 그런 신호를 보고 이 매수 타이밍이구나 매수 신호를 포착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일단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이고 왜 빠졌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저점에서 한번 잡고 가보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즉 그런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저점에 좀 최근에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바이오도 일정 수준만큼 빠지고 나면은 당연히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오늘도 일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대응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518종목 올랐고 357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83%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94,
거의 비슷했는데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821 종목이 올랐고 758 종목이 빠져서 0.54% 하락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더 많은데 0.54% 하락했고 코스닥 150 보면은 2% 넘게 하락했죠. 당연히 알테오젠이 끌어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은 뭐 투심이 굉장히 약해졌죠.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특징이 선물까지도 왕창 매수했다는 거. 자, 지금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는 좀 빠지고 있네요. 0.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0.21% 3원이 올랐네요. 1,405원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1.96% 올라서 70달러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일본 증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운수 장비주 중심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어제 빠졌던 조선, 방산 이런 쪽이 회복이 됐죠. 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등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바이오 관련주들의 약세 때문에 하락 전환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주요 바이오 종목 악재의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 약화로 하락 전환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견고한 경제 지표 및 AI 산업 확산 기대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한국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주요 바이오 종목에 대한 루머로 하락 전환했다. 또 개인들의 매도세를 기반으로 기타 서비스와 제약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강세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자, 오늘 바이오 얘기로 뭐 도배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바이오가 뭐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4%대 올랐고 나머지 뭐 다 고만고만해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진 종목은 없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15.73% 엄청나게 빠졌고요. 이거 아마 알테오젠 하루 빠진 걸 거의 최고 기록을 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3%대 빠졌고, 네, 휴젤과 HPSP가 2%대 하락했고요. 오른 종목들은 에코프로 BM,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까지가 2%대 올랐습니다. 업종은 코스피가 기기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S&T 에너지가 11%대, 한국카본 6%대, 두산에너빌리티 5%대 올랐고요. 철강금속이 제일 안 좋았네요. 세아베스틸지주와 대양금속이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금속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성광밴드 21%대, 태광이 8%대 올랐고요. 코스닥은 신성장 업종이 뭐 제일 안 좋았고 기타 서비스 뭐 알테오젠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안 좋았네요. 펩트론이 25%대, 맥스트 19%대, 알테오젠 15%대, 비트나인 10%대 빠졌고요.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JW 중해제약 우선주가 11%대, 일양약품 우선주가 2%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국제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가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TDS팜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고요. SCM 생명과학이 15%대, S바이오메딕스 11%대 올랐습니다. 자, 하락 종목 펩트론이 25%, 네이처셀 19%대, 보로노이, 샤페론이 6%대 빠졌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SK 하이닉스, LG 화학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엔캠 순이었네요.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가 한화생명, 키움증권, 현대차 EUB, LG 에너지 솔루션, LG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노신소재, 덕산하이메탈, RFHIC, 세트레가이, 에코프로 BM 순이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또 있었고 외신도 많이 나왔고 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좀 뭔가 피로감을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짧은 기사 하나 보여드리고 말게요. 오늘 알테오젠 이제 IR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부사장이 이제 답을 한 걸 이렇게 따옴표 해서 이제 직접
그 설명을 했는데 머크와 다이이치 산쿄 등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기 전에 이 ALTP4의 특허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또 미국의 유명 특허 소송 로펌 세 곳에서 특허 분석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여기에다가 머크가 이제 미국 특허청의 할로자임 엠다제, 이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이 이 두 회사만 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할로자임의 엠다제가 MDASE죠. 엠다제가 특허 이 엠다제에 대해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특허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할로자임이 굉장히 오래됐죠. 이 관련 특허를.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었는데 알테오젠이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여기에 뭐 머크라든가 지금 그 주요 빅팜들이 끼다 보니까 이제 이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 기술을. 그러니까 이 수익을. 그러다 보니까 특허 분쟁이라는 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고 있을 수가 있는데 워낙 흔한 일이니까요. 근데 알테오젠 입장에서 알테오젠은 이제 이게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일축을 했고요. 또 혹시 키트루다 이 SC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게 걸린다면 그래서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그것도 머크가 할 일이지 알테오젠하고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알테오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데 왜 이제 빠졌을까? 그 기관의 매도, 직접적인 이유는 기관의 매도였고요. 기관은 왜 팔았을까? 기관이 왜 팔았을까요?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렵고 뭐가 두렵냐면 불확실한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선명해지면 이게 루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판단이 그냥 되면 그러면 이제 매도를 멈추겠죠. 그리고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 매수를 하겠죠. 지금 오늘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고 금투, 연기금 이 큰 세력들이 일단 매수 많은 양은 아니지만 들어왔습니다. 이 수급을 먼저 좀 볼까요? 알테오젠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53,000주, 개인이 38,000주를 샀고요. 기관이 62,000주를 팔았는데 금융투자는 10,000주 샀고요. 연기금도 뭐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보험과 투신이 그 매도를 주도했고요. 투신은 이제 개인들의 펀드를 토대로 한 이제 그 회사들의 이제 매도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오늘 바이오 관련된 ETF랑 뭐 이런 것들을 좀 매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그런 결과로 보이고요. 개인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44만 1,500원에서 이후 6거래일 만에 29만 2자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29만 2천 원. 그러면은 진짜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15만 원이 빠졌어요. 44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면 30 몇 퍼센트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반등을 해서 29만 원이 다시 44만 원이 되려면 50%가 올라도 43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넘게 올라야 지금 수익이 60%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굉장한 지금 손실과 그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의 이제 여기서 봐야 할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밀렸을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거래량을 봐야 되고요. 거래량이 다시 100만 주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 매도 물량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일단 464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이런 29만 원, 30만 원에서도 여전히 매도하는 새가 강하게 나왔다는 거고 그 매도세는 기관이고 기관 중에서 보험과 투신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수급만 놓고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간외를 보면 그런데 1.71% 5천 원이 빠졌네요. 28만 7천 원. 2% 넘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아까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뭐 9,500원대까지 뭐 빠졌다가 막판에 이제 5천 원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자, 일봉 볼까요? 일봉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지금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1년치 일봉을 그려놓고 자, 매물대를
지금 매물대를 보면 29만 원의 매물대가 긴 매물대가 딱 밑에 버티고 있죠. 오늘 아랫꼬리를 달고 29만 원 위로 올린 것도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뚫리면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29만 원 밑으로 다시 뚫리면 25만 5천 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 이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뭐 할 일 없이 진짜 그냥 뚫려버렸죠. 121선이 밀리고 나니까 오늘은 일단 매물대까지만 떨어졌는데 아래쪽 매물대 하단 25만 5천 원까지 밀리면 이제 241선 23만 원 정도 와 있는 241선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9만 원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에 121선을 회복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오면 당연히 또 팔아야죠.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뭐 다 팔아도 좋고요. 뭐 지금 반등 나오면 어떡해?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사면 되죠. 뭐 걱정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이 하락을 할 때 하락하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속도로 급락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쫓아갈 수 있을 때는 팔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쫓아가지 못할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시장가로 막 던져야 되는 겁니다. 뭐 급락이 막 나올 때. 그러면 어느새 만 원, 오늘 같으면 5만 원이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일찌감치 만약에 비중을 줄였다면 뭐 어느 정도 뭐 자기 나름의 기준이 다 있겠지만 좀 빠졌다면 이게 5만 원 얼마가 빠졌네 하면서 만약에 오늘 한 34만 원에 이제 출발했으니까 한 33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만약에 28만 원, 29만 원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싸게 더 많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락할 때 이렇게 시장 분위기 안 좋고 급락을 할 때 비중을 줄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누군가가 강한 세력이 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뭐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한번 상승을 또 이제 3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펩트론 볼까요? 펩트론을 보면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고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이 40만 주를 팔았습니다. 누가 팔았냐? 사모펀드가 34만 3천 주를 팔았어요. 그 사모펀드에 의해서 오늘 주가가 빠진 건데 펩트론이 뭐 거래량도 716만 주까지 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펩트론은 하한가 터치를 했었고요.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이유를 찾을 게 없어요. 근데 하한가까지 가고 이렇게 됐다는 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패대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그냥 실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자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펩트론도 오늘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한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는 한번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매수 그 흐름이 개인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시간에 보면 역시 2.79% 2,200원이 더 빠졌네요. 76,700원까지 밀렸고요.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오늘 저점, 그러니까 하한가까지 갔던 그 저점이 61선 부근이었고 61선 터치를 하자마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조금 그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여기서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61선 지지를 못 받으면 아래쪽에 121선 6만 한 4천 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바이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도 바이오가 좀 괜찮아지고 있고 그 금리 이슈가 이제 조금
그 12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이어질 거니까 그 FOMC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게 지나가야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고려한 그 매도가 아니었을까 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 볼게요. 오늘 기관이 이틀 연속 샀고요. 금융투자, 연기금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약간 밀렸지만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국인이 72,000주나 덜어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조금 불안한 상황, 불안 요소인 것 같고요. 시간에는 0.06% 100원이 빠져서 173,4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은 아래쪽에 파란색 481선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반등이 나와서 이 481선 지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쪽에는 21선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래쪽에 481선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21선을 돌파하는 그 지점이 비중을 확대할 그런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이제 반등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 최근에 밀렸던 자리가 지난 1년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였을 때 그 박스권의 저점이 17만 원대 지금 자리 정도인데 오히려 16만 원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왔던 때를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21선 돌파를 하게 되면 한 1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리가캠바이오 오늘도 그 외국인이 6일 연속 사고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6만 1000주 오히려 매수했고요. 금투가 10만 주 넘게 매수. 리가캠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볼까요? 시간에도 0.63% 600원이 올라서 96,1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 리가캠도 121선 부근에서 이제 더 안 빠지고 빠지면 반등이 나오면서 살짝 돌려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121선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급도 좋아지고 있다. 리가캠은 지금 정도 자리 9만 원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해볼 만한 그런 그 주가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네요. 자, 지금 선물지수 많이 빠지고 있죠. 다우가 마이너스 147, S&P 500이 마이너스 25.75, 나스닥이 117, 마이너스 117인데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다우가 마이너스 87, S&P 500이 마이너스 15, 나스닥이 마이너스 71. 많이 줄이고 있네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어쨌든 탄탄하게 받쳐줘야만 그래도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탄탄하게 좀 받쳐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67까지 계속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